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 나름의 어떤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새로 읽을 책을 고르러 갈 때 되게 즉흥적으로 고르는 편이에요. 그냥 사놓고 안 읽은 책들 꽂아놓은 그 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니, 이거 읽어볼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서 고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제 앞에 한 번에 딱 놓여서 제가 그 안에서 갈팡질팡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들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조차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길을 잃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한번 한 달의 독서를 약간 계획해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은 제가 2월 달에 읽을 책들을 미리 다 골라놓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 골라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저 책들만 읽어야 되고 무조건 저 책들을 2월 안에 다 끝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선택지를 좀 내 앞에 줄여서 좀 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길을 잃지 않고 책들을 착착착착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외국 북튜버 분들께서 이제 그 달의 독서 혹은 그 계절의 독서를 미리 그 리딩 플랜을 짜보는 그런 영상을 보고서 저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독서 습관에 잘 맞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바로 책을 고르러 가봅시다.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있던 공간 박스를 일종의 보관하는 박스 역할로 지금 놔둔 건데 이거를 다 잡지를 못하네, 잉글이. 근데 이 위에는 제가 처음에는 분야를 나눴어요. 이 위에는 비문학 책들을 놓고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문학 책들을 놓았었는데 얘네가 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뒤섞였고 비문학 쪽에서는 이거를 먼저 읽을까요? 요거 과학 잡지 에피인데 제가 영상에서도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학 잡지 에피이고 이번에 키워드가 물이에요. 물의 화학적 성질, 뭐 생명의 물, 피땀 눈물, 바다, 물은 어디서 왔고 물 부족은 왜 생기는가, 물의 순환과 인간 활동, 우주에서 물 찾기 등등 그리고 물 이외에도 또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책이 되게 아담한 크기잖아요. 그래서 금방 읽거든요. 너무 궁금해, 물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이거 빨리 안 읽으면 또 다음호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호가 나오기 전에 얘를 먼저 읽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얘를 올려놓고 다음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호 하면은 사실 한 편을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미음사에서 나오는 인문 잡지 한 편이 지금 밀려있어요. 6호 권위, 7호 중독, 8호 콘텐츠, 9호 외모, 그리고 10호가 왔다. 따라따라. 대학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이 있나 봐요. 학력 무관의 세계를 향하여 익명을 설득하는 학생 자치, 혼란스러운 강의실 만들기 등등. 원래는 한 편을 순서대로 읽고 여기 6호부터 차례대로 읽어서 빨리 따라잡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2월에는 요 10호 대학을 먼저 읽겠습니다.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을 읽으면서 대학 시절이나 대학원 시절이나 학교를 그리워하거나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아예 졸업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김에 얘를 읽자. 그리움을 2월 안에 다 끝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이라는 요 작은 책도 같이 왔거든요. 한편 창간 3주년 기념 인터뷰집, 저자와 편집자분들께서 들려주는 공부법에 관한 글인가 봐요. 글 모음집. 그리고 같이 택배 온 요거는 리갈패드네요. 사은품 같은 거로 같이 와가지고 2권을 먼저 골라봤고 2권 플러스 1권 이렇게 골라봤고 비문학을 하나 더 제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뒤에 비문학 책들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제일 읽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영상 하나를 또 기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뽑아놓은 책들이 걔네는 다 문학책들, 소설책들이기는 한데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해놔야 돼가지고 책을 이렇게 많이 고르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그러면은 그 영상을 2월 안에 촬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뭔지를 말씀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책을 한
한 4-5권 정도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를 하고 일단 비문학은 이번 2월에는 얘네를 읽는 것으로 어차피 다 읽으면 또 다른 거 골라서 읽으면 되니까 이제 소설로 넘어와야 되는데 일단 소설 하면은 지금 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심하지 않나? 2022 제13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이제 조금 있으면 2023년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걸 안 읽었어요. 이거 읽어야 된다. 이거 2023년 수상작품집 나오기 전에 무조건 읽어야 된다. 한 3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읽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좀 앞으로 땡길까요? 이렇게 있고 사실 이 안에 한 단이 더 있어요. 꺼내면은 책이 이렇게 한 단이 더 있거든요. 일단은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은 장편 소설이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눈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문장도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라는 그런 문장이고 그래서 눈 오는 겨울날에 좀 읽고 싶어요. 이제 겨울도 끝나가잖아요. 2월이면 겨울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 2월 가기 전에 좀 읽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책은 조혜진 작가님의 환한숨 그리고 손봉희 작가님의 고양이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이라는 책들이고요. 이 시집을 읽을게요.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이라는 유계영 시인의 시집이고 아침달에서 나왔고요. 한 절반 정도 읽었던 시집이고 그 뒤로 계속 읽고 싶었는데 어쩐지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2월 달에 이 시집을 완독을 하고 싶습니다. 표지에서부터 흩날리는 눈발이라든지 눈이 쌓여있는 광경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연상이 되는 시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되게 느낌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집도 한 권 정도는 2월에 좀 더 읽어보고 싶다. 이거는 저쪽 옆칸에 있었던 책인데 얘도 아직 못 읽었거든요. 이 책은 좀 커다란 책이죠. 이 책은 미바와 조시프리기 작가님의 셀린 앤 엘라 문득 네 생각이 났어 라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픽 노블 이렇게 눈이 쌓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1편이 디어 마이 그래비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1편에 해당을 하고 이 책이 이제 2편에 해당하는 그 책인데 이 1권을 읽고 얘를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읽고 얘를 연달아서 좀 가급적이면 한 호흡에 쭉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읽으려고 지금 생각을 해뒀었는데 그 생각을 지금 이루지를 못하고 몇 달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을 때가 됐다. 하얀색 롱패딩 입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겨울이 가기 전에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종이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다른 책들도 있고 그리고 전자책이랑 오디오북도 읽으려고 그리고 들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이번 2월 달에도 제가 전자책이랑 오디오북을 좀 계속해서 읽고 들을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미리 준비를 해뒀는데 바로 남유아 작가의 얼음 속의 엄마를 떠나보내다 라는 책이고 출판사가 고블입니다. 고블 신북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이 시리즈에서 다른 책을 하나를 읽었었어요. 그거는 스팀펑크 그런 책이었는데 클라워크 도깨비라는 그 책을 읽었었고 그 시리즈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른 책들도 이제 조만간 읽어봐야지 하다가 계속 못 읽고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알라딘에 들어가는데 그 앱 접속 화면에 이 책을 전자책으로 대여를 하면 가격의 100%를 이제 페이백 해서 포인트로 다시 넣어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해가지고 대여를 해서 이거 90일 안에 읽어야 됩니다. 90일 안에 읽어야 되는데 그냥 2월 안에 읽으려고요. 이거 단편이라서 금방 읽거든요. 또 제가 이 책에 확 꽂히게 됐던 게 뭐냐면 판타지 고딕 호러 소설이라고 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딕 호러라는 그 단어에 이게 확 꽂혀가지고 제가 또
안 읽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책은 지금 책 소개를 읽고 있는데 365일 겨울만 계속되는 마을. 이 마을의 부족은 얼음장을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를 얼음 속에 보관한 뒤 장례를 치르는 관습인데요. 엄마의 장례를 마친 카야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카야의 집에 누군가가 와서 어머니가 든 관을 저택 앞에 세워두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벌써부터 좀 이상하죠? 되게 궁금해요. 북극, 얼음, 겨울 이런 키워드가 있는 걸 보니까 이번 2월 안에 겨울이 가기 전에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대여를 해놨고 그리고 오디오북은 아직 결제는 안 했어요. 결제는 안 했는데 조만간 할 것 같다. 지금 보이시죠? 자기만의 방,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의 자기만의 방을 낭독한 오디오북입니다. 이렇게 3기니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좀 들어볼까.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라는 책을 지금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그거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판본으로 읽고 있는데 올랜도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아니야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번 1월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은 나 버지니아 울프라는 수산의 쿠렌달이라는 작가가 쓰고 그린 그런 책이에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이런 식으로 풀어낸 그런 그래픽 노블? 얘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거거든요. 버지니아 울프는 항상 저에게 약간 어려운 작가? 왜냐면 제가 자기만의 방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처음 읽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조금 약간 의무감 때문에 읽었던 것도 있어요. 고전이기도 하고 해서 어렵다 이 작가 좀 어렵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버지니아 울프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야지 생각은 했지만 선뜻 시도를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먼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좀 조망을 하고 나서 책을 읽으면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이 알라딘에서 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펀딩에 참여를 해서 구매를 했죠. 이 책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삶을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버지니아 울프는 이 작품에서 이런 말을 썼다 라는 그런 것들을 삽입을 해놨거든요. 되게 흥미롭다. 뭔가 삶과의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은 뭐로 시작을 할 것인가 자기만의 방? 아니면 등대로? 이렇게 있어서 작품을 막 찾다가 올랜도라는 작품이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 거예요. 올랜도라는 귀족 소년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몇백 년 전에 16살 정도의 되게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는데 귀족 소년이 그 귀족 소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여자로 바뀌어요. 성별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건데 얘가 몇백 년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살던 소년이 계속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도 살고 근대, 현대 이렇게 가까워져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는 안 읽었고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작한 김에 연달아서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연속성 있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오디오북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버지니아 울프의 글이 아주 직관적으로 술술 읽히게 그렇게 쓰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표현도 늘 버지니아 울프 글을 표식할 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자기만의 방이랑 삼기니를 둘 다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전자책으로 따로 또 사서 좀 보면서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 전에 듣는다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책이 좀 만만치 않게 많아질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몇 권 골랐죠? 어딨지? 맞다. 책을 한 권 더 읽어야 돼. 제가 주디스 버틀러라는 책을 도서관에다가 사달라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주디스 버틀러 그 책은 이 책이거든요. 비키 커비라는 작가가 쓴 주디스 버틀러라는 책이고 칙스상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와 그에 담긴 성과 정치, 언어, 권력,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이론가들의 시선으로도 작품을 논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지적 갈증을 만족스럽게 해소시켜줄 책이라 자부한다라고 책 속에 써있는데 주디스 버틀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언급이 됐고 저도 책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늘 발췌독을 하고 그랬는데
이 책이 있다 그래서 이 책부터 읽고 나서 읽으면 조금 제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책이 지금 도서관에서 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빌리러 가야 돼요. 근데 저 책까지 읽으면 내가 2월 안에 저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도서관에서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사달라고 신청을 했었는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골랐네. 뭐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 못 읽는다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기획했던 영상 그냥 하나 포기하죠. 아니, 포기한다기보다 이제 3월로 미루면 되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 2월 달에 어떤 책들을 읽기로 골랐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책, 과학잡지 에피 22호, 물이라는 주제의 이 책을 읽을 거고, 그리고 인문잡지 한 편에 이번 최신호 10호, 대학이라는 주제로 나온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일이라는 이 책도 같이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으로 넘어오면은 2023년이 되어 읽는 2022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너무하지 않나 진짜? 그리고 또 하나의 문학 작품,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도 눈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딱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읽을 거고, 그리고 시집은 유계영 시인의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이라는 이 시집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미바와 조시 프리기 작가의 셀린 앤 엘라, 문득 네 생각이 났어 라는 이 책도 읽을 거고요. 이 책이 이제 2편이고 1권에 해당하는 디어 마이 그래비티라는 책도 재독을 해서 같이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아까 대여를 미리 해뒀던 남유아 작가의 얼음 속의 엄마를 떠나보내다 인가 그 책도 읽을 거고, 그리고 오디오북으로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랑 삼기니를 들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책 자꾸 까먹네. 빌리기 전이라서. 비키 커비 작가의 주디스 버틀러라는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을 거고요. 읽을 책이 꽤 많네요. 2월이 심지어 28일까지잖아요. 심지어 3일이 더 적어. 사실 영상을 다 찍은 지금까지도 좀 확신이 없어요. 이 영상이 재미있을까? 재미있는 거를 떠나서 이렇게 뭔가 한 달 동안 읽을 책들을 미리 이렇게 뽑아놓고 플랜을 짜는 게 나의 독서 습관이랑 잘 맞나?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게 막 무조건 뭐 완독을 하고 다 계획을 다 완수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만약에 이거 좀 괜찮은데? 사놓고 안 읽은 책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빨리빨리 줄어들고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겠는데 싶으면은 뭐 비정기적으로라도 올리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2월에도 부지런히 열심히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